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가족을 주문해드립니다. 한영미 글, 김다정 그림, 살림 어린이. I study every day.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한 공부다. 수학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아빠가 와 있었다. 토요일이라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보통 아빠들은 토요일엔 집에 있는데 우리 아빠에겐 토요일도 없다. 아빠가 바쁜 것에 대하여 가족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다. 엄마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고 삼촌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도 있다. 그러면 아빠는 얼굴색이 확 변한다. 이럴 때 아빠가 잘하는 말이 있다. 다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삼촌은 진저리를 치며 자기 방으로 도망간다. 삼촌은 참 눈치가 없다. 인서울하지 못했다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한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지? 아빠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공부 이야기부터 꺼냈다. 2시간씩이나 수학 공부하고 나온 걸 뻔히 알면서. 늘 듣는 말이라서 무덤덤할 만도 한데 나는 가끔 예민해진다. 지금처럼 2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엔 더 그렇다. 게다가 나는 지금 재미로 푸는 퀴즈도 풀지 못한 사람이다. 공부는 잘하고 있냐고? 아빠가 또 물었다. 바쁘면서도 공부에 대한 참견은 꼭 한다. I study every day. I do best every day. 영어로 말해버렸다. 피곤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 그래야지. 아빠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어로 말하면 엄마도 은근히 좋아한다. 올해는 붙겠지? 아빠가 또 물었다. 아, 부담스러워. 나는 밥 먹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작년을 생각하면 밥맛이 다 떨어진다. 그땐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시험을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수학도 교과서 수학이랑 달랐고 과학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었다. 시험 보러 온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보니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었다. 창의 영재 수학, 수학 퍼즐, 사고력 과학, 응용 과학 등등. 내 답안지는 거의 백지였다. 그 황당함이란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른다. 작년엔 준비 없이 봐서 떨어진 거고 하여간 부담 갖지 마. 엄마는 떨어지다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흠칫 놀라 서둘러 말을 맺었다. 당신 말 조심해. 아빠가 그걸 놓칠 리 없다. 요즘 우리 집에서는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같은 말들을 쓰면 안 된다. 만약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말없이 주워야 한다. 꼭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숟가락이 바닥에 붙었다고 해야 한다. 밥 먹는 내내 공부 이야기가 오갔다. 어쩌면 가족 모두가 이토록 내 공부에만 관심이 있을까? 마치 아이 교육에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주문을 받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 같았다. 가족놀이닷컴 게임에서처럼 사이버 머니로 가족 캐릭터를 사서 사이버 가정을 꾸미고 노는 게임인데 요즘 꽤 유행이다.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 본다. 가족놀이닷컴에서는 사이버 머니가 부족하면 캐릭터를 묶음으로 사기도 한다. 그렇게 사면 가족들의 캐릭터가 개성이 없어서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싼 맛에 나는 그렇게 묶음으로 산 적이 있다. 그런 경우처럼 우리 가족도 누군가 묶음으로 주문해 놓은 것 같다. 아이에게 공부만 강요하는 가족들을 세트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성의 없는 주문으로 말이다. 나만의 파라다이스.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5장을 사서 문화상품권의 은색 띠를 동전 모서리로 긁었다. 드러난 18개의 숫자를 사이버 지갑에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니 사이버 머니가 5만 원이 되었다. 먼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던 가족 캐릭터들을 치워야 한다. 마우스로 움직여 커서를 끌고 안방으로 갔다. 엄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커서로 엄마의 어깨를 찍어 끌고 나와 현관 밖에 내다 놓고 문을 닫았다. 아빠에게도 갔다. 다정한 아빠는 아이 방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공깃돌을 손등 위에 얹은 찰나 커서에 찍혀 공깃돌이 바닥에 투두둑 떨어졌다. 아빠도 현관 밖에 내다 놓았다. 엄마와 아빠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또 불러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삼촌은 지금 헬스장에 있다. 헬스장까지 가서 퇴출 작업하는 것은 다른 캐릭터들에게 민폐가 되므로 참기로 했다.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작업할 것이다. 캐릭터 청소가 끝나고 램프에게로 갔다. 커서가 램프에 닿자 문 밖에 있던 엄마와 아빠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다시 불러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퇴장하는 것이다. 주문서가 펼쳐졌다. 예쁘고 상냥하고 요리 잘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를 만들어주세요. 캐릭터가 4가지나 되는 엄마를 주문했다. 예쁜 캐릭터가 기본 1,000원이고 거기에 5,000원짜리 캐릭터 3개가 추가되니까 16,000원이나 결제되었다. 그 다음은 아빠다. 다정하고 돈 좀 버는 아빠를 만들어주세요. 다정한 아빠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돈 좀 버는 캐릭터를 추가했다. 다정한 아빠가 정이 많아서 가족들 비위 맞추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 자기 일은 소홀히 하길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캐릭터를 추가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빠가 돈을 좀 벌어야 엄마가 파트타임 정도로 일할 수 있다. 생활이 궁핍해서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별로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별로다.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이에게 필요 이상 관심을 쏟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는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하루 5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걸 과감히 적용하였다. 크크크크. 예쁜 엄마와 돈 좀 버는 아빠. 정말 완벽한 것 아닐까? 점잖고 부지런한 할아버지를 만들어주세요. 다정하고 살림을 도와주는 할머니를 만들어주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대학생 삼촌을 만들어주세요. 주문하고 보니 군대 간 삼촌이랑 똑같은 캐릭터가 되었다. 이런 삼촌은 우리 가족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파라다이스의 가족들은 좋아할 것 같았다. 파라다이스를 본 이웃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물론 내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방치해둔 덕에 찾아오는 이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 몇 명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특히 강수가 파라다이스 가족 캐릭터 완전 대박!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었다. 댓글이 올라오고 바로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5시 30분. 밤을 꼴딱 새웠다. 온라인 중? 응. 파라다이스가 많이 바뀌었네. 근데 누굴 위한 파라다이스인지 모르겠다. 뭔 소리야? 파라다이스의 아이 말이야.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아이는 뭔가 부족해. 그럴 리가. 그 아이 캐릭터가 뭐야?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그게 다야? 응. 어쩐지 이상하게 파라다이스의 아이는 어른들, 특히 엄마 캐릭터에게 휘둘린다 생각했어. 그건 아이의 캐릭터가 없기 때문이야. 아이에게도 캐릭터가 필요해? 주인공인데? 삶의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아이가 무슨 주인공?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떤 캐릭터가 좋을까? 글쎄, 그건 네가 정이니까 네가 생각해야지. 난 운동하러 나간다. 일요일인데도 운동하냐? 일요일이라고 운동 안 하냐? 안녕. 강수 녀석 제법인데? 엄마에 의해 휘둘리는 아이라. 강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아이는 만들어준 환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른 채. 삶의 목표, 하고 싶은 것. 강수가 한 말을 되뇌어 보았다. 강수 이 녀석, 왜 이렇게 점점 멋있게 보이는 거야? 아이에게도 삶의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다니. 그동안 나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 파라다이스의 아이에게는 정말 제대로 된 캐릭터를 심어주고 싶었다.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 봉사활동을 하는 아이, 게임을 잘하는 아이, 친구관계가 좋은 아이, 자기 생각을 가진 아이. 이런저런 캐릭터를 적어보았다. 그중 맨 마지막 캐릭터에 마음이 끌렸다. 그건 지금까지 나에게 없던 것이다. 어른들에 의해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었던 나. 그래서 아이의 캐릭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애꿎은 엄마 캐릭터만 바꿨지 않은가. 바보.
내가 나에게 바보라고 말했다. 커서를 아이에게로 가지고 갔다. 그동안 이 엄마 저 엄마에게 시달리던 불쌍한 아이를 이제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것은 구제이기도 하고 해방이기도 하다. 커서를 아이에게 갖다 대자 기타 반주에 맞춰 입을 벙긋거리고 있던 아이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잘 가. 문이 닫히자 아이는 잠시 서성거리다가 이내 돌아섰다. 아이의 뒷모습이 마치 나 같았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주문서에다 이렇게 썼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줄 아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그전의 아이처럼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던 가족들 틈에 끼어앉은 아이. 아이가 오자 가족들이 환영하는 눈빛을 보냈다. 아이의 눈망울이 유난히 초롱초롱 빛났다. 완벽한 엄마가 아이에게로 다가왔다. 우리 딸 환영해. 파라다이스에서 내가 할 일을 다한 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아이라면 앞으로 자기 앞에 놓인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 조금은 더디겠지만 살면서 천천히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이 캐릭터를 바꾸면서 나도 조금 변했다. 내 속에서 생각이란 것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가족을 주문해드립니다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어른들의 기대에 휘둘려 자신의 삶의 목표, 꿈도 없이 공부만 하던 미아. 이런 미아가 가족놀이닷컴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내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